반갑습니다. 정치천입니다. 자, 문제풀이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기존에 뭐 홍삼 6개년 기출문제, 자, 이걸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자, 이것보다는 실무 종합을 그대로 반영한 자, 이 문제집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경이 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집은요, 이 두연 실무 종합 응용 문제집, 자, 이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 문제집은요, 제가 싹 봤는데, 우리 실무종합에서 들어가는 내용이 있고 또 빠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러니까 올해 나온 실무종합에서 빠진 내용들도 이제 기출문제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게 낫겠다 생각을 했고, 이걸 제가 보니까 OX 그리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그 다음에 뭐 본문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O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용도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랑 하는 것은 이제 객관식 문제. 자, 객관식 문제를 우리가 이제 주요 내용들 정리를 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무 종합을 그대로 온전히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실제 시험과 그 범위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문제집으로 진행을 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또 우리 합격을 위해서, 고득점을 위해서 또 한번 열심히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좀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바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하는 부분은요, 자, 객관식 부분 가는 겁니다. 자, 객관식 부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OX는 넘어가고요. 자, 4페이지 보시면 자, 핵심 객관식이 있습니다. 자, 객관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대륙법계 국가, 고대 및 중세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 자,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이제 핵심 내용이 뭡니까? 자, 고대, 그리고 중세, 자, 경찰 국가 시대, 자, 그 다음에 법치 국가 시대,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 자, 요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이 고대에서는 뭐 가장 이상적인 뭐 헌법이라든지, 헌법을 포함한 개념이죠. 자, 헌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정치 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폴리스에서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행하는 모든 활동 같은 것들,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포괄하는 개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세에 들어와서요. 자, 14세기, 15세기, 16세기, 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프랑스에서 자, 경찰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자, 옛날에 막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해가지고 네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어, 뭐 결투를 신청한다 해가지고 서로 죽여버리고 그랬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왕은 그 사람들의 이제 자구행위권 이런 것들을 막으면서 사람들의 이제 생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경찰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왔던 게 이제 경찰권이 되는 건데, 자, 이 경찰권, 자, 여기서 이제 14세기의 경찰권은요, 자, 국가, 자, 경찰권이 아니라 경찰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14세기 프랑스에서 생겨나게 됐고, 자, 여기에서 이제 경찰 개념은 이제 국가 목적, 그리고 국가 작용을 의미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 자, 이것을 우리 이제 경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5세기로 넘어가면은요. 자, 이런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요. 자, 독일로 넘어갑니다. 자, 독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간다. 자, 푸덕푸덕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이론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16세기에서는 1530년 제국경찰법. 자,
여기에서 뭘 제외한다고 그랬죠? 자, 교회 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 행정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 행정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세기로 넘어가서 중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7세기. 자, 경찰 국가 시대죠. 자, 17세기. 자, 17세기에는 자, 이 전과 다른 부분이 있죠. 뭡니까? 자, 경찰과 행정.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 전에는 미분화 상태겠죠. 자, 미분화. 자,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분화라는 것은 요걸 봐주시면 돼요. 자, 국가 행정이라는 것이 크게 나누어서 보면, 자, 국가 목적적 행정도 있고요. 사회 목적적 행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가 목적적 행정 중에서도요. 자, 요런 것들 군사, 사법, 재정, 외교. 자, 그리고 사회 목적적 행정인 내무 행정. 자, 요런 것들을 전부 다 자, 국가 행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기존에는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경찰로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17세기가 되면서 뭐 산업화 되면서 이제 분업화가 되고, 자, 이제 전문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어떤 특별한 작용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찰로 인식하게 되는 부분은 자, 요 내무행정. 자, 내무행정을 우리가 경찰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화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무행정. 자, 이 17세기에서는 내무행정을 경찰로 인식했다. 자,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17세기에서 자, 제외된 거. 요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7군사 제외. 자, 요렇게. 자, 그래서 군사, 사법, 재정, 외교. 자,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하나 포인트 잡아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내무 행정에는요.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자, 적극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자, 복지 증진 자, 그리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내무행정은 적극적인 이제 복지경찰 영역도 있을 것이고 이제 질서경찰 영역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기존에 자, 지금 이거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경찰권. 자, 대륙법계 위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대륙법계는 경찰권의 축소 과정을 겪어왔습니까? 확대 과정을 겪어왔습니까? 축소 과정을 겪어왔죠. 자, 이제 점점 축소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건데, 자, 이 17세기에는요, 이 내무행정 전반, 그러니까 이 내무행정의 전반에 걸친 경찰권 행사가 가능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자,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18세기가 되면서요. 자, 법치국가 시대가 돌아가면서 자, 계몽 철학을 사상적 필두로 해서 뭐 자유주의, 뭐 자연권 사상, 자, 뭐 요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런 것들, 자, 이 시대에서 이제 활동하던 뭐 이제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서 이제 시민들이 깨게 됩니다. 자,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권리를 제한받고 뭐 억압받고 막 이랬었는데, 자, 이제 좀 깨게 되면서 우리의 이제 권리를 좀 지키고자 또 저항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상대적으로 자, 이 경찰권의 영역, 그러니까 경찰권 행사할 수 있는 경찰의 영역은 점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부분, 자, 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봐주세요. 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았다라면은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 이게 권리, 자, 우리가 권리를 내세우게 되겠죠. 시민들이 권리를 내세우게 되면서 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강제력 행사가 가능했지만 이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자, 강제력 행사는 할 수 없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세기에서는 자,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18세기에서는요. 자, 요거 자,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자,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세기를 지나서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자, 여기에서는 이제 독일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경찰 영역이 요만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게 다 경찰 영역이에요. 뭐 위생, 건축, 뭐 철도 막 이렇게 각각의 여러 가지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보안 경찰 영역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자, 이 연합군이 들어오면서 자, 기존의 경찰에 하던 자, 이런 영역들을 이런 것들을 타 기관에 이관을 시킵니다. 자, 이게 이제 힘을 빼는 거죠. 자, 이관을 시키는데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경찰화라고 부릅니다. 비경찰화. 자, 기존에 뭐 이걸 뭐 비범죄화 이렇게도 냈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너무 쉽죠. 자, 이미 노출도 됐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을 이렇게 이관시키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뽑아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비경찰화된 이 영역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 진짜 경찰의 영역이 되는 거죠. 자, 독자성이 있는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보안경찰이라고 합니다. 보안경찰. 자, 그래서 이거는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협의의 행정경찰과 자, 보안경찰 이렇게 구분하는 개념이죠. 우리가 또 뒤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언제 생긴 거라고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요런 개념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자, 17세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국정 전반. 자, 경찰의 영역. 자, 국정 전반이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7세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내무행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8세기가 되면서는 뭐? 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 질서 유지잖아요. 질서 유지 부분. 자, 그래서 여기서는 18세기에서는 질서 유지. 자, 또는 위험 방지. 자, 요걸로 우리가 경찰로 인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요 보안경찰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자, 보안경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 문제도 물어보는데요. 자, 국정 전반, 자, 국, 내, 그 다음에 질 또는 위, 보안경찰 요 순서를 알고 계시고 자, 여기 뭐 기본적인 거 했지만 자,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자, 이 국내 질보 아니면 또는 국내 위보 이렇게 얘기하면 요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다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쪽은 마스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찰이라는 용어는 자, 그리스어인 폴리티아 에서 유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폴리티아는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예요. 자, 그리스어는 자, 폴리테이아예요. 자, 폴리테이아. 자, 그리고 이렇게 나눠 볼게요. 자, 그리스어는 폴리테이아고요. 자, 폴리티아는 라틴어입니다. 자, 이게 다 그리스어인 자, 폴리스에서 축소 파생된 개념이에요. 축소 파생된 개념이 자, 폴리테이아. 자, 그리고 폴리티아입니다. 자, 그래서 요 틀렸죠? 틀렸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15세기 말 자, 프랑스에서는 자, 국가 목적. 자, 국가 작용을 의미했다. 자, 이거 몇 세기라고 그랬죠? 자, 15세기가 아니라 자, 14세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16세기 독일에서는요. 자,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행정을 의미했다. 자, 여기서는 뭐 교회 행정을 제외한 자, 이게 이제 제국경찰법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했었죠. 제국경찰법. 자, 1530년. 자, 16세기. 자, 맞죠? 자, 그다음에 15세기 말 자, 독일 개념이 프랑스에 계승됐다. 자, 독프 뭔가 이상하죠. 자, 어떻게 날아가는 거예요? 경찰 개념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푸독 이렇게 날아간다고 했죠. 자, 푸독 자, 요렇게 돼요. 요렇게. 지금 반대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고대에서 경찰 개념은 도시국가 국가 작용 가운데 자,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영역을 의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이것도 뭐 문제가 없죠. 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니까요. 자, 한 개, 뭐 두 개.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국가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자, 잘못된 것 찾는 겁니다. 자, 경찰 국가 시대. 자, 몇 세기죠? 17세기죠. 자, 17세기 국가 작용에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죠? 분화 현상이 나타나서 자, 경찰 개념이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자, 7군사 제외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자, 7군사 제외. 자, 국정 전반이 경찰 개념에 자, 포함되었다. 자, 그쵸? 자, 요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 내무행정, 자, 내무행정에 국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자,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죠. 자, 내무행정 전반으로 경찰 개념이 확대되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국가 행정. 자, 국가 목적적 행정, 사회 목적적 행정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 목적적 행정 안에 내무 행정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국가 행정 전체를 우리가 경찰로 인식했었는데 자, 7군사 제외. 아까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그 군사 제외라는 것을 국가가 해야 될 특별한 작용으로 인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경찰 개념에서 빠지게 되죠. 자, 그럼 그게 축소입니까? 확대입니까? 자, 축소죠. 그죠? 축소죠. 확대. X. 자, 소극적인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작용도 자, 경찰 개념에 포함되었다. 뭐 뒤에는 뭐 맞는데 자, 이 확대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여기서 내무행정, 그래서 적극적인 복지 증진, 자,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자, 전부 다 강제력 행사 가능했다라고 했었죠. 자, 일단 요거는 이제 틀렸죠. 잘못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법치국가 시대는 적극적인 복지 경찰 분야가 제외되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경찰이 강제력을 이제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되게 됐죠. 자, 이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하는 자, 보안 경찰 임무에 국한되기에 이르는다. 자, 뭐 문제 없죠. 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찰 개념 발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는 겁니다. 자, 틀린 것 찾는 겁니다. 자, 1번. 자, 1795년. 자, 1795년 죄와 형벌법전. 자, 16조에서 자,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 재산 및 개인의 안전 보호에 임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자, 경찰의 직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을 했죠. 자, 그리고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자, 이거는 몇 년도입니까? 1882. 자, 옳은 내용이고요. 자, 여기도 맞죠? 자, 1882. 자, 독일의 프루이센 고등법원이 베를린 경찰청장의 명령에 대해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다라고 함으로써 경찰의 임무는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기를 만든 판결이다. 자, 이건 그래서 이제 전승기념비. 자, 전승기념비. 자, 이게 언덕에 전승기념비가 있는데 자, 베를린 청장이 자, 이 주위에 고도를 제한하는 고도 제한 명령을 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 명령, 청장의 이 고도 제한 명령. 자, 이것은 자,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야. 경찰은 그런 거 할 수 없잖아 라고 한 판결이죠. 자, 그래서 뭐 2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미란다 원칙이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으로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한다. 자, 문제 없고요. 자, 브랑코 판결은 뭡니까? 이제 브랑코라는 소년이 구경 담배 운반차에 치여가지고 다친 거잖아요. 근데 구경 담배 운반차니까 그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공무원이죠. 자, 그러면 공무원의 의한 이런 손해에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고 자, 그러면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행정재판소로 가야 되는데 블랑코가 어디로 간 겁니까?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관할이 다르니까 이거를 행정재판소로 옮긴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년이 구경 차량에 부상을 당해서 행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대요. 자, 이게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죠.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했었죠. 자, 근데 요거는 요 지문보다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행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는데 민사에다가 했어요. 자, 손해가 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자,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재판소로 관할로 옮겨진 사건으로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재판소라는 원칙이 확립된 계기가 됐다. 자, 그래서 자,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법치국가 시대 이후 대리법계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자, 법치국가 시대는 자, 몇 세기입니까? 자, 18세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겁니다.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자, 경찰 개념은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더해 자, 적극적인 복지 경찰을 포함하였다.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강제력 행사하고 뭐 경찰권 뭐 행사하고 발동하고 자, 그랬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틀렸죠. 그다음에 1794년 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자, 10조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자, 1절만 하는 벌법질 자제하자 이렇게 한 문장 기억했었죠. 자, 방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법에 의한 통제가 확립되었다. 자, 그래서 자, 2번은 자,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188이 나왔네요. 자,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아니죠. 벌써 틀렸어요. 자, 1882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자, 연결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경찰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1931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4조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을 통해서 자, 경찰청이 자, 일반 수권 규정에 근거해서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 분야 방지. 자,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자, 일단 뭐 틀렸고. 자, 그다음에 1931년 자, 프로이센 고등 행정법
법원은 자치제 경찰은 자 이거는 뭐예요? 자치제 경찰 나오니까 이건 뭐 그 프랑스 그 지방자치법전이 돼야죠. 이거는 1884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미 경찰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고요. 자 요 1번은요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대륙 자 영미 자 이거 제가 기억하자고 했던 거예요. 자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자 발성 무엇 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역기 활동 자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경찰권 발동 범위 그리고 성질 자 여기다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뭐냐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점점 축소 과정을 겪어왔다. 자 그다음에 영미법계는 역할 기능 자 경찰의 역할이 뭐냐 자 경찰의 기능은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 다 활동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점점 확대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주요한 내용이 자 그 수사 사법경찰 수사 범죄 수사 자 범죄 수사를 경찰의 고유 영역으로 생각했던 그런 곳은 어딘가? 자, 어디입니까? 자, 영미법계죠. 자, 대륙법계는 아니에요. 자,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을 하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행정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이 사법경찰, 그러니까 범죄 수사, 이거는 우리 행정경찰이 해야 될 영역이 아닌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구분이 없었고, 경찰이 다 범죄 수사까지 했습니다. 자,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통치권적 개념, 뭐 자치권적 개념,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자,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자,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자, 경찰 개념이 논의되었다. 자, 활동. 자, 역기 활동, 영미법계 맞습니까? 자, 옳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1번이 옳은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비권력적인 수단을 중시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을 한 곳은 어디예요? 자, 대륙법계죠. 이 구분을 한 곳은 대륙법계입니다. 대륙법계. 그래서 X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한다. 자, 그러니까 경찰권의 기초, 경찰권을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었는가? 이제 통치권, 자 왕의 통치권 개념을 전제로 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미법계에 대해서는 이제 틀린 거죠. 영미법계 관련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경찰권이라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형성되었다. 뭐 똑같은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과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대륙법계 국가에서 경찰 개념은 통치권을 토대로 경찰권 발동 범위를 확대. 자, 어디예요 지금? 자, 대륙이죠. 대륙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소라고 그랬어요. 축소. 자, 그래서 틀렸고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자, 틀렸고, 자, 범죄 수사 임무는 대륙법계 경찰의 특징이다? 아니죠. 자, 이 범죄 수사는 자, 이 범죄 수사라는 것을 경찰의 고유 임무로 인식했던 곳이 어디예요? 영미죠. 영미. 자,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영미의 경찰 개념은 경찰을 시민과 대립적인 관계로 본다. 자, 아니죠. 대륙법계가 대립적인 관계로 보고 있죠. 자,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영미의 경찰 개념은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자, 요거 딱 나오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 역기 활동.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역할,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자, 확대 경향을 보여왔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까지) 받고, 자,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경찰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자, 프랑스법의 폴리자이의 관념은 독일의 포부어 대 폴리스 관념에 영향을 주고, 자, 일본과 우리나라 경찰 개념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자,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자, 이거 바뀌었습니다. 자, 이 경찰권이라는 개념은 아까 제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프랑스에서 나온 겁니다. 프랑스에서 경찰권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형성된 거예요. 자, 이건 독일입니다. 독일. 자, 경찰권. 자, 프랑스. 자, 프랑스법의 포부업 대 폴리스 관념은 독일의 폴리자이 관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얘는 이제 틀렸죠. 정답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찰 개념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은 맞죠. 자, 그 다음에 1953년입니다. 제정된 우리나라의 경직법에는 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자, 뭐 문제 없죠. 자, 이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이 자, 일본 행정경찰 규칙의 모범이 되었고, 자, 이것이 우리나라 행정경찰 장정을 통해서 자, 그대로 이식되었다. 자, 이게 자, 행정경찰 규칙이라든지 뭐 이게 뭐 우리나라 뭐 행정경찰 장정을 통해서 뭐 그대로 이식되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한국 경찰사 파트 가면 우리 제일 처음에 하는 거 뭡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 그리고 작용법을 공부합니다. 자, 그때를 우리가 뭐 근대 경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부터 그 이유를 자, 갑오개혁 이후를 우리가 근대 경찰이라고 부릅니다. 갑오개혁이 몇 년도죠? 1894년이죠. 1894년에 자,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작용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연도가 몇 년도예요? 1894년이죠. 자, 자, 요게 틀린 겁니다. 요게. 자, 행정경찰 장정. 자, 우리나라 최초의 작용법이에요. 자, 요거는 1884년이 아니라 1894년입니다. 자, 요게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미군 정기에는 대륙법계 민주주의적 이념에 따른 자, 경찰 개념이 강조되었다. 이거는 뭐 간단하죠. 영미.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요것부터 잡아주세요. 자, 형, 법, 제, 조, 실, 이, 학, 작용.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요거는 형식. 자, 실질. 자, 법상 개념, 제도상 개념, 조직을 중심으로 구분을 해본 것이고, 자,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해 본 개념이다. 이거는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 여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조직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가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요. 자, 제도적 의미의 경찰. 그러니까 우리 보통 경찰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적으로 봤을 때, 자, 보통 경찰 기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행정기관도 있죠. 우리 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도
기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것은 자, 제도적 의미의 경찰. 자, 이게 뭐예요? 뭐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자, 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자, 정부 조직법에서 뭐 치안 관련된 사무 담당하기 위해서 뭐 행안부에 뭐 경찰청 두고 자, 법률로 만든다 해서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자, 청을 두고 청을 뭐 설치하고 자, 그다음에 뭐 시, 도 경찰청 그리고 경찰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 뭐 둔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국가에서 자, 제도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제도적 의미의 경찰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뭐냐면 이런 제도적 의미의 경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제도적 의미의 경찰 우리는 보통 경찰 기관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보통 경찰 기관. 자, 보통 경찰 기관이 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보통 경찰 기관에 부여된 임무를 하는 활동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일반 행정기관들 있잖아요. 뭐 구청이라든지 이런데 자, 그런 데서 범죄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까요? 그걸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요, 보통 경찰 기관에 부여된 임무. 자, 이 임무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그 범위가 법에 나와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약칭으로 얘기할게요. 너무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너무 기니까 약칭 경찰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경찰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쫙쫙 나와 있는 그게 경찰 범위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물 관할의 범위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자,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임무를 자, 경찰법 3조에 있는 자, 그 임무를 누가 보통 경찰 기관이 하는 것. 자, 만약에 이거를 일반 행정기관이 하면 그건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 중심으로 나눠본 거예요? 조직을 중심으로, 그죠? 보통 경찰기관도 있고 일반 행정기관도 있는데 자, 조직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자,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활동, 보통 경찰기관에게 부여된 임무를 하는 그 활동을 자, 우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직적 자, 이거 있잖아요. 자, 형식은 조직, 실질은 작용.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직적으로 봤을 때 보통 경찰 기관도 있고 자, 일반 행정 기관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경찰 기관이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하는 활동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활동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권력적 의미, 그러니까 권력적인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활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조직 규범 안에서 이 경찰법 3조 안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경찰. 자, 경찰이 하는 활동들 부여된 이 조직법 자, 이 경찰법 3조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 자,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부여된 자, 그 임무를 하는 활동들 자, 그걸 형식적 의미 경찰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이거는 뭘 중심으로 본 거예요? 조직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고 자,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요. 자, 독일 행정법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행정법 학자들이 이론상, 학문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은요, 나라마다 다 다를까요? 우리가 다 이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다를 수가 없죠. 자,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학자마다 다를 수는 있죠, 견해가. 근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 공부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작용은 뭐냐면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에 의해서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자,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뭘 하는? 명령, 강제.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격이 권력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요런 것들을 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뭐 앞에다가 요걸 또 붙여주시면 좋아요. 자, 장래를 향하여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 이걸 넣어주시면은 막힐 때 여러분들이 이거 막 대입해 볼 때 막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거를 넣으면은 이제 좀 풀립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자, 요거예요. 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에 의해서?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자, 국민들한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작용이다. 자, 그러니까 자,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는요. 실질에서는 뭘 따지는 거예요? 이 작용을 따지는 거예요. 작용. 그러니까 아까 저기서처럼 조직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조직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작용만 보는 거예요. 작용만. 그러니까 일반 행정기관이든 보통 경찰기관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이런 작용을 한다라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경찰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여기서는 뭐예요? 조직이 제도상 의미, 그러니까 제도적 의미의 경찰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경찰이라 불리는 진짜 경찰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직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죠? 조직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죠. 보통 경찰기관도 있고 일반 행정기관도 있고. 근데 보통 경찰기관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경찰기관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 부여된 임무를 하는 활동, 모든 활동. 자, 이런 것들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소극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극 목적. 자, 사회 공공의 안녕이니까 자, 소극 목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별 권력 관계, 그러니까 특별 권력에 의한 어떤 작용 같은 것들은 들어가지 않겠죠.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국회 뭐 그리고 뭐 법정 내부에서 법정 질서 유지. 자, 국회 질서 유지, 법정 질서 유지. 자, 이거는 그 안에서만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명령 강제하는 뭐 어떤 권력적인 작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권력적인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대입을 해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정보경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보경찰. 자, 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국민들한테 명령 강제하는 활동입니다. 자, 근데 정보경찰이 뭐예요? 자, 권력적이에요? 비권력적이에요? 비권력적이죠. 자, 그럼 수사경찰 한번 이거 수사 말고 다른 거 먼저 합시다. 그러면 그 서비스 활동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서비스 활동하는 거. 교통 뭐 지도, 그 교통 방송이라도 뭐 이런 서비스 활동. 자, 그걸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어때요? 쭉. 그것도 비권력적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철도경찰 한번 넣어볼까요? 철도경찰.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활동 맞네요. 근데 그게 뭐 우리 제도상 의미의 경찰인가요? 아니죠. 자, 그렇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작용만 따지기 때문에 이런 작용에만 부합한다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럼 우리 경찰, 그러니까 우리 제도상 경찰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일반 행정기관, 뭐 다른 행정기관들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경찰이 있어요. 사법경찰. 자, 사법경찰은 여기 들어갈까요? 여기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면 이건 프랑스 때문에 그럽니다. 자, 상권 분립사상의 투철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 사법경찰 영역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경찰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사법이라는 것 이게 빠져요. 그리고 이 사법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장래를 향한 작용입니까? 사법이 기존에 있던 과거에 대한 작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또 사법이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범죄 수사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임무에. 근데 그 우리 제도상 의미, 그러니까 보통 경찰 기관이 범죄 수사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형식에는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시간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또 제가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문제 풀면서 또 부연 설명할 거 있으면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